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에틸렌 스프레드입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플라스틱의 원료인 에틸렌과 이 에틸렌의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 차이를 얘기합니다.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등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은 나프타를 열분해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료들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데, 이 나프타를 열분해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에틸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틸렌 스프레드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통 에틸렌 스프레드 $300 정도를 석유화학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에는 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100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완전히 울상이었죠. 다행히 최근에는 에틸렌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 수준을 회복하면서 석유화학사들이 한숨 돌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바로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의 밥줄인 에틸렌의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무엇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틸렌은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석유화학 밸류체인에서 매우 중요한 원료입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간재가 바로 에틸렌이에요. 중국의 또 다른 이름이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만큼 수많은 소비재들을 찍어낸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에틸렌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걸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사갔었어요, 중국이. 그런데 그런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성장 방정식 자체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에틸렌 생산량은 2021년보다 17.6% 증가한 4,6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자급률은 무려 약 112%고요.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경쟁사인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곳들은 일찍부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롯데케미칼은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목표를 공개한 것이 2021년 2월입니다. 근데 경쟁사인 LG화학이 이미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결정한 게 2020년 9월이거든요.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만 하죠. 롯데케미칼은 수직 계열화, 사업 다각화,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와 시장 다변화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겠고, 사업 다각화는 전통적 의미의 석유화학 산업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데 따른 것이겠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 다각화가 좀 그렇게 성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롯데그룹 화학군은 양극재용 양극박, 음극재용 동박, 분리막용 고순도 폴리에틸렌, 전해액용 유기용매 사업 등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다른 기반의 전해액을 사용하는 바나듐이온 배터리를 통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리튬 메탈 음극재 사업도 검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치로는 영 아직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롯데케미칼은 2022년 2분기에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전환했어요. 거기다가 매출 구조를 보면 소위 신사업이라고 말할 만한 게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지금 막 일렁이기 시작하고 있는 파도가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을 전체를 언제 덮칠지 모르는 파도가 하나 있어요. 그 파도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